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구찬의 나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의 중학교 이야기 그리고 저의 만화작가 인생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만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에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살면서 받은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었답니다. 저는 사실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우주라든지 로켓 아니면 우주의 어떤 생명체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일을 어른이 돼서 꼭 하고 싶었는데요. 게임에 빠졌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의 꿈은 점점 멀어졌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알았던 건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또 음악가가 돼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 다루는 악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피아노를 조금 학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실력은 늘지 않고 맨날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야기니까 리코더는 조금 불었는데 리코더로 음악가가 되는 건 쉽지 않아 보였고요. 그래서 재뿔에 지쳐서 음악가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중학교 때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하는 이제 CA 특별활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만화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그때까지 사람들한테 좀 놀림을 많이 당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졸라맨도 이렇게 못 그리냐고 자꾸 사람들의 타박을 받다 보니 왠지 만화부에 들어가면 만화를 많이 그리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그러면은 실력이 많이 늘어서 사람들의 인정도 좀 받고 칭찬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만화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가위바위보를 몇 차례나 이겨가지고 이 만화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의 담당 선생님은 제가 신성중학교에 다녔는데 이 신성중학교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한문 과목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신성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처음에 굉장히 겁먹었어요. 와, 큰일 났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섭다고 소문난 선생님 반에 선생님이 이렇게 담당 교사로 있는 그런 만화부에 들어가게 되다니 큰일 났다. 게다가 제가 키가 매우 작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학교에서 키 순서로 앉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저의 꿈이 시작됐습니다. 이 무섭다고 소문난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를 칭찬해 주시고 제가 그린 그림을 심지어 돈을 주고 구매까지 해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하셔서 이 그림 선생님께 선물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걸 선물로 받니, 내가 이 그림을 사마 하면서 5,000원 정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고 저는 제 그림을 칭찬해주고 또 선생님이 제가 워낙 키가 작아서 뭐 좀 사 먹으라고 이렇게 돈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무실에 갔더니 세상에 선생님이 그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그림을 좋아하시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림을 잘 그렸나? 정말로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칭찬이 진짜 진심이 담긴 리얼 칭찬이었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선생님의 칭찬에 힘입어 만화가가 돼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당시에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은 없었고요. 만화 작가, 만화가 같은 직업이 있었죠. 아무튼 저의 중학교 시절에 참 큰 힘이 돼줬던 것 같아요. 원래 중학교 때 되면 좀 친구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이게 좀 외롭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화부 덕분에 제가 잘 좀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교실에서 처음으로 만화를 그리는 희열을 맛보게 됐고 이후에 만화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가졌지만 실제로 어떤 액션, 뭘 배우거나 이런 실질적인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만화 그리기를 배우고 또 만화에 관한 활동들을 하게 됐던 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였고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친구들끼리 만화부를 결성을 했는데 제가 양명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의 만화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좀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도 좀 생기고 약간의 지원금도 좀 받으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때 재미있게 만화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만화를 그리려다 보니 공부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2 때부터인가 머리가 팽글팽글 돌 정도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만화 관련된 어떤 학과 같은 데 진학하고 싶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가 작년에 신성중학교에 다시 가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있었어요. 어떤 교실에 우리 만화에 관심 많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저 뒤에 문이 쓱 열리면서 예전에 제게 칭찬을 해주셨던 한문 선생님의 얼굴이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문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찾아뵈서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만화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를 칭찬해 주시고 또 제 그림을 처음으로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좋아하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규찬아, 내 덕분이라고 하지 마라. 아니 왜요? 왜 선생님 덕분이죠? 라고 했더니 지금 네가 잘 되고 있는 게 만약 나 때문이라면 나중에 네가 잘 안 됐을 때도 아마 나 때문이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되니까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지만 잘 안 됐을 때 또 나를 원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빠지겠다. 나 때문에 네가 만화가 됐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만화가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화가 됐다고 그렇게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말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저희 한문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또 저도 그런 선생님이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사실 제가 수업을 하다가 뭐 늘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에 들거나 갖고 싶은 그림 아니면 어떤 학생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정말 열의를 다해서 그린 어떤 그림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나한테 팔지 않겠니? 혹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다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다시 또 다른 선물을 주거나 혹은 그 그림을 직접 이렇게 사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던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저에게 어떤 꿈을, 목표를 아니면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출발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놀라운 칭찬 덕분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만화 작가이면서 또 좋은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정말 마음이 담긴 진심의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물론 나중에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바꾸거나 할 수도 있지만 시작부터 내가 준비를 잘하면 더 멀리까지 훌륭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미래를 잘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분들에게 어떤 칭찬을 많이 받는지 그걸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 이 명언으로 영상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